네. 자, 예, 오늘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조금 올랐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 짧게 해드리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투자 동향을 좀 봐야 되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그 또 이란 쪽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또 이제 이슈가 있어서 전쟁 관련주들, 특히 이제 유가, 고유가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할 때도 그랬고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쪽이 오늘 급등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3% 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급등을 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나서 어떤 일이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 벌어질지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 중소형주는 이제 테마주는 못 간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번엔 다를 겁니다. 그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는 먼저 볼까요?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19% 이제 소폭 상승으로 끝났죠. 거래도 좀 늘었고, 그런데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2.29%, 그래서 그냥 21선을 깨버렸어요. 하루 만에 되게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올렸던 거를 다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음봉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얘기를 뭐 짧게만 할게요. 뭐 뒤에 설명할 게 많으니까. 코스닥 쪽에 제 종목까지 못 보여드리겠고 시간상 이걸 보시죠. 이게 뭐냐면 오늘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자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조 원을 샀죠. 많이 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관은 3천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고, 근데 여기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비슷하게 각각 2천억 원대 순매도를 했죠, 그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닥 대형주들 오늘 거의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만 보여드리면, 물론 거래소 쪽도 많이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버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거래소 상위 한 3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인데,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2% 이상 오른 거는 한미반도체 요거 하나, 대부분은 하락입니다. 하락을 했는데 현대차, 기아 이런 거 3%씩 하락했고, 포스코나 셀트리온도 2% 하락, 그죠? 카카오는 4%, 포스코 퓨처엠 3%, 카카오뱅크 3%,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하락을 했거나 좀 하락이 조금 강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버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이제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쪽은 보시면 뭐 여기 엔캠이라는 종목이 6% 오르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 1, 2, 3위가 마이너스 3%, 4위는 마이너스 8%, 삼천당제약은 루머가 돌아서 안 좋은 루머가 돌아가고 마이너스 17%, 레고캠 바이오 마이너스 한 12%, 이런 식으로 대부분 거의 다 하락이고, 하락률도 좀 심하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의 이제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어디냐, 제가 자꾸 얘기해 드렸죠, 그죠? 어디긴 어디야, 전기전자지. 전기전자 쪽을 지금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오늘 외국인의 코스피 쪽 순매수가 총 1조 60억 원인데 전기전자는 그보다 많은 500억 정도가 많은 1조 560억 원이에요. 거의 이쪽을 땡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 어제 얘기해 드렸잖아요. 외국인이 매집을 할 때는 밑에서 이제 충분히 매집을 해놓고 자기들이 올린다. 올리는데 자기들이 계속 올리는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계속 올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제일 지금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전기전자. 우리는 이제 일반 개인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냐면 일반 개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이제 조만간 급등할 거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한꺼번에 왕창 사죠. 한꺼번에 왕창 사놓고 중간에 조금 올라도 안 팔고 욕심내다가 저 끝에서 꼭지에서 왕창 팔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 사요. 설령 조금 떨어져도 또 사고, 조금 올라도 더 사고. 그럼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더 많이 사서 계속 올리는. 돈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그렇게 하는데 개미들은 안 그렇죠. 그래서 개미들이 이 스타일을 이해를 못해서 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어제 그래서 보여드렸던 게 뭐죠? 이거잖아요. 뭐예요? 어제 이거 보여드렸죠. 어제 기억나시죠? 이거. 외국인이 2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샀는지 어제 들어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미친듯이 사고 있는 거예요. 샀는데 더 산다 그랬잖아요. 네. 수직으로 들어요 지금. 뽑는다니까. 네. 그래서 저희 방에서 3월 정확하게 19일 날인데 그때 보여드렸죠, 그죠? 삼성전자 추천 나온 게 이날이라니까요. 5% 폭등 나오기 바로 전날 여기서 추천 나가가지고 수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직전에 추천 나가서 지금 아까 계산해 보니까 저희 평단가가 대충 72,000원 전후거든요. 그러면 72,000원에서 지금 85,000원이니까 수익이 한 18%가 나옵니다. 2주 만에 수익이 18% 나옵니다. 딱 10일 걸렸어요. 10일. 거래일로 따지면. 근데 이게 85,000원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코스닥 지수 급락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뒤에 방송 들으시면 돼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닥 지수 왜 급락했는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전 이쪽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85,000원이 언제냐, 3년 전에 그때 수많았던 주린이들,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었던 동학개미와 그때 주린이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을 때가 여기에요. 이때 엄청 샀었어, 주린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가예요 지금. 형식상으로는 여기 96,000원이 고점이죠. 근데 여기 땡겨서 보신 적 있으세요? 9만원을 공식적으로 9만원 이상이었던 적은 이틀밖에 없어요. 9만원이면 여기인데 종가 기준으로 9만원을 넘었던 거는 딱 요 이틀밖에 없어요. 맞을걸요? 요날 종가가 91,000원, 그 다음날 96,600원, 셋째 날부터는 89,700원 오랐습니다. 네, 즉 9만원을 넘어서 끝난 거는 딱 이틀입니다. 근데 지금 85,000원이죠. 네. 이제 맹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가 못 갈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그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는 대형주긴 하지만 남들 갈 때 못 갔어요. 이게 소외받고 있었다니까. 전 세계 반도체주 중에서도 소외를 받았고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서도 소외받았었어요. SK 하이닉스도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었거든요. 통상 실적 발표, 이게 삼성전자가 4월 5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좋아질 거래요. 근데 이제 보통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는 날 주가가 떨어져요. 실적이 아무리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지금 그 전에도 약간 관망하다가 발표하는 순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겠지, 뭐 실적 뭐 좋게 나와봤자 뭐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겠어 이랬는데 그냥 계속 그냥 꾸역꾸역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못 갔거든요. 저희 방에서 12월 달에 와서 팔았었어요. 들고 있다가 팔았다가 왜 이걸 3개월 만에 다시 샀겠어요. 외국인 들어온다 판단 쓰니까 사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올리겠구나 그 판단이 서서 샀는데 정확하게 맞았던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테마주 얘기도 많이 해드리지만 테마주 얘기만 들으려고 제 방송 듣는 분들 난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삼성전자 이런 거 잡아내는 게 이게 실력이지 이게 뭐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테마주도 자신 있고요. 대형주도 자신 있어요. 근데 대형주 이런 얘기 해드리면 별로 관심들이 없어. 왜?
오늘 내일 그냥 먹고 살 생각만 하니까 죽어도 테마주만 하는 거라. 테마주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좌가 싸구려 계좌가 돼. 싸구려. 테마주 재밌습니다. 테마주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마주만 하니까 그 계좌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현대차 얘기했지만 현대차에서 저가 차도 팔잖아요. 그죠? 네. 좀 싼 가격에 근데 비싼 차도 팔잖아요. 고급차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두루두루 잘 하셔야 되는데 한쪽만 한다. 한쪽. 왜? 돈 빨리 벌으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었죠.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못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선입견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를 못 갔었다니까요. 철저하게 소외당해 있었고 그래서 소외주라서 급등하는 거예요. 소외주라서. 그러면 그동안 못 올라가고 소외를 받았던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더 큰 이유인데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게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천하의 삼성전자도 못 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버리고 다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식을 쉬어요. 그런 상태, 개미들의 심리가 완전히 그냥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다 겪고 나서 그냥 전사한 것처럼, 그죠? 네, 사람들을 다 그냥 다 주식을 때려쳐요. 때려친다니까. 네. 증권사 그 사람들 연봉 막 추락하고요. 네. 그래요. 네. 증권사 직원들 인기가 없어. 실제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지독하게 힘든 과정을 겪은 뒤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나서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개미들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힘들게 한다면 간다니까요. 그래서 낙폭과 대주들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삼성전자가 일단 순간적으로 뽑거든요. 뽑고 나서 뽑을 때는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따라가고요. 반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꼭지를 찍고 딱 꺾이는 순간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 항상 날라버립니다. 자, 지금 했던 얘기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런 거죠. 잠깐만요. 시계가 어디 갔냐. 자,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있잖아요. 여기 21년도에 여기서 확 들었을 때 들기 전에 여기서 왜 뭐 그냥 슬슬 횡보한 것 같죠? 천만에요. 이 당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막 피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보면은 뭔 피눈물을 흘려요? 그냥 횡보한 거 아닌가요? 되게 힘들어했다니까? 왜 힘들어했을까요? 그 당시에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중국의 시진핑하고 맨날 싸웠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 제재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화웨이인데 미국의 눈치 때문에 화웨이에다가 반도체를 못 팔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억수로 그때 엄청나게 힘들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털렸습니다. 여기서 울고불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랬어요. 응? 부부싸움 왜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남편이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끌려 내려왔다고 여자분이 남편을 갖다가 거의 진짜 막 죽일 듯이 막 그런 사람도 봤어요.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부부인데 내가 저 인간이랑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였어. 그리고 나서 여기가 55,000원 정도거든요. 여기는 96,000원. 두 달 만에 3개월 만에 쭉 뽑았어요. 응? 이때 이제 개미들이 여기서는 막 서로 이혼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여기서는 막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억수로 워렌 버핏인 척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랬다니까. 자, 삼성전자가 지금 85,000원이죠? 9만원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는 거예요. 응? 벌어진다니까. 네. 이 당시에 개미들이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쑥 들어가지고 여기서 개미들이 꽤 들어왔었거든요.
동학개미들. 근데 동학개미들이 여름쯤에 거의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어요. 처음에는 반등 세게 나오니까 돈 좀 벌었지만 지수가 옆으로 횡보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돈을 잃었다고요 그새. 근데 다시 이제 삼성전자 뽑고, 이 당시 이것만 뽑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못 갔었던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낙폭과 대주들 다 올라오고 중소형주 날르고 하니까 그때 주린이들 있죠. 요즘에 주린이라는 표현 안 쓰죠, 그죠? 그 당시에 주식을 시작하는 이제 어린이들, 그래서 주린이들이 엄청 많았어. 주린이들이 들어오니까 개별주 테마주가 얼마나 더 쉽게 올라갔겠어. 손만 대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당시에 많이 갔던 게, 초반에 많이 갔던 게 대선주 많이 갔죠. 그때 선거철이었으니까 이재명 테마주 날라다녔고요. 막 3배, 4배, 5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꺾이고 윤석열 테마주 날라다녔고, 각종 정부 정책주 뭐 하여튼 뭐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진짜 엄청나게 갔어요. 이때 우리 방에서 1년 동안 계좌 3배 이상 못 냈으면은 그 회원이 아니었어요. 간첩이었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였냐면 여기 잠깐 올라왔는데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죠. 이것도 50% 정도 올라온 거예요. 왜 떨어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잠깐 떨어졌던 거잖아요. 이때도 올라가기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 저기 중국이랑 미국이랑 중국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되게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에서 막 싸우고 막 그때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가요. 그때 에칭가스 뭐 기억하세요 그때? 그게 8월 달이거든요. 그게 바닥이었어. 그때 삼성전자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뭐 핵심 소재 3개였는데 못 구하면 망한다고. 여기가 4만원대거든요. 근데 3-4개월 뒤에 보니까 6만원 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한 5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원래 더 갈 거였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꺾였다 간 거예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꼭지를 찍고 딱 눌렀을 때, 그때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코로나 테마주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낙폭과대주들이,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이에요. 그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딱 꺾이는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도 테마주가 가긴 가요. 근데 이게 딱 꺾이는 순간 미친듯이 가요. 저를 믿으세요. 네. 이런 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경제학자들은 직접 투자를 잘 안 해요.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실전 전문가들은 이걸 알거든요. 왜? 맨날 여기서 이거 설명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네. 믿으셔도 돼요. 믿으시면 돈이 되는 거고, 믿기 싫으시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팔자지 뭐.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국이 그때 제로 금리를 버리고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국제유가가 100달러 넘던 게 20달러대가 돼가지고 그냥 경제 망한다 그랬죠. 중간에 영국에 브렉시트 있었죠. 최순실한테 말 선물했다가 삼성전자 이재용씨 이제 감옥 가게 생겼었고, 실제로 감옥을 갔고요. 대통령 그때 탄핵당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미국이랑 북한이랑 전쟁 난다 그랬고요. 근데 그때마다 출렁출렁이면서 간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갔다니까.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딱 꺾이는 순간 있죠. 꺾이는 순간 그때부터 그 당시에 신라젠, 셀트리온 막 날라다니면서 그냥 막 바이오주, 그냥 개별주, 테마주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그때 판문점 평화회담 쇼할 때 그때 막 가고 막 그것만 갔겠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이제 1년차, 2년차였죠. 그 당시에 막 비트코인 관련주, 뭐 수소차 막, 예? 아우.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아니야, 주식은 끝났어 그랬어요. 지금이랑 분위기가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걸 감지를 하고 요번에 우리 회원들한테 삼성전자 추천하고, 대형주도 이제 좀 더 추천하면서 개별주 테마주 자꾸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니까 여기서 사서 2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시라니까요. 왜 안 들어오시고 바깥에서 덜덜덜 떨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왜 안 들어오시는지.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맞아요. 삼성전자는 사람들을 그 정도로 힘들게 한 다음에 가는 종목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고 그냥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삼성전자가 쏜살같이 뽑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계속 천천히 가는 거면 이제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안 하지만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뽑잖아요, 들잖아요, 그냥. 들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낙폭과 대주들 다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꺾이는 순간 중소형 테마주도 엄청나게 가겠구나.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주식을 사야지. 아유, 환장하는 거예요. 미리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꾸 올라가는데. 응? 아셨죠? 반도체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반도체만 보면 안 된다니까. 삼성전자가 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낙폭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낙폭과 대주들이 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공개된 거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했잖아. 산다고 외국인이. 응? 삼성전자 바로 폭등했을 때 우리 방에 샀다고 저는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여러분들 그게 사지나요? 안 사지잖아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날 밑에서 72,000원대에서 저기 추천했을 때 바로 못 사신 분들 괜찮으니까 여기서라도 사라고. 여기는 79,000원 뭐 78,000원 그럴 때거든요. 사라. 괜찮다, 사라. 아니 10%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사라고. 내려오고는 더 사고 안 내려오고 올라가더라도 더 사라. 외국인이 그렇게 한다. 우린 그대로 하면 된다. 사라. 자꾸 동의했다니까요. 자신이 없었으면 그런 걸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전자 올라가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나랑 상관없어요. 이러시면 큰일 난다니까. 네, 그리고 요거 뒤에 누가 간다고요? 서너 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낙폭과 대주,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다 올라오고요. 그리고 테마주들 날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개별주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 벚꽃이 이제 거의 이제 만개를 하고 있죠, 그죠? 네, 벚꽃 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까지 삼성전자 요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지금 이런저런 또 이스라엘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도 좀 해드렸죠. 테마주 얘기니까.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올라오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먼저 얘기해 볼까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누구? 엑시콘. 응? 가잖아요. 그동안 안 갔던 애들이. 한미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테스 밑에서 버벅 되다가 최근에 예쁜 양음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뽑아버렸어. 아, 좋더라. 저희 방 추천주 아니에요. 근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응? 근데 거래가 너무 많아서 신경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는 이거 들고 있던 분들 진짜 제가 뽕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네, 진짜 정말 뽕 맞으신 기분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이크로 투나노 신규 상장한 지 한 1년 됐네요, 그죠? 최근에 이제 요즘에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다가 얼음 녹듯이, 그죠? 녹다가 오늘 돈 들어와서 확 올리잖아요. 얘도 반도체, 파두, 비싼 차트죠? 여기도 그러고 있고 오늘 10% 이상 급등했죠? 신화 콘텍, 요거는 이제 횡보하다가 오늘 쭉 올린다고. 이게 뭐예요? 그동안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저희 방에 반도체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아니다. 우리 방에도 반도체가 있다. 기존애들 보여준목인데 KX 하이텍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 추천 나갔냐면 보여드릴게요.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이제 더 많이 날 거예요. 이제 KX 하이텍이 언제 나간 거냐면 3월 8일날 추천 나왔거든요. 자, 잠깐만요. 3월 8일날 반도체라고 내가 안 써주고 방송에서만 얘기를 하고 3월 8일날 이제 이게 저평가 종목이야 사실은. 이게 저 PBR 종목이거든요. 일단 그걸로만 써놨는데 또 문자라는 걸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KX 하이텍 저 PBR 수혜주 없는 분 기존 애들 들고 계셔가지고 네. 없는 분 사시라고 한 번 더 추천을 한 거죠. 3월 8일날 아침 9시에 저희는 매수한 이때 나가요. 네. 자, 그때가 차트를 보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꾹 누를 때 여기 윤활 샀다라고 보시면 앞에 돈 들어온 거 보이죠, 그죠? 네. 살짝 들었다 놓길래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 들어오시면 손절 같은 건 잘 안 해요. 어지간하면 바닥에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죠? 떠있는 종목을 공략 못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단타를 많이 쳐봤기 때문에 떠있는 종목도 공략할 자신은 있는데 회원들이 못 따라오세요. 너무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저희 방에는 이제 나이가 어린 애들보다는 네 저기 뭐야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40대 50대 이상이 많아요. 네.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랑 젊은 친구들이랑은 다른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사람들이 나이는 어린데 젊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네. 저희 방이 20대 후반도 있고 30대도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주로 40대 50대가 많죠. 그 이상 되시는. 근데 이제 그 어린애들 있잖아요. 막 20대 30대 초반 막 미친듯이 매매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랑 같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멘탈 나가요. 주식이 급락해서 멘탈 나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멘탈이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들어와요. 왜? 이런 데서 추천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추천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이거 안 사요. 이런 거 왜 추천해요? 왜 추천할 거 없어요? 돈이 보이니까.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저 PBR이 오늘 급등했다 내려왔는데 PBR이 아직도 1이 안 돼요. 이게 왜 추천했겠어요? 한동안 3년 동안 못 보던 거래량이 이날 보인 거예요. 돈 들어왔네 이러면서 구덩이 다 메꿔놨고 혼자 이상한 짓 하더니 구덩이 다 메꿔놨고 다 해놨네 이제 이랬던 거죠. 추천했다가 여기서 싹 오늘 다 팔았어요. 수익은 최소한 20% 정도에서 최대한 25% 이상, 네. 20에서 25%. 딱 한 달 안 걸렸네, 그죠? 네. 3주 동안 20에서 25%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상을 탈 만큼의 수익은 아니지만 짭짤했어요.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엑시콘 있죠, 이런 거하고 특히 이런 거 신한컨텍 이런 거. 조용 여기서 돈 들어왔었거든요. 조용히 있다가 쑥 뽑잖아요. 다 이런 거예요. 요거 들고 들어간 거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가면 다 같이 따라가겠네. 그동안에 소외받고 있었던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가겠구나 싶어서 산 거예요. 1300원대 산 거 여기 1600원대에서 다 팔고 끝. 그죠? 네.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내려오면 이걸 또 사든지 아니면 다른 거 사겠죠. 왜? 반도체 종목들 많으니까. 삼성전자만 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 몰빵해서 수익 내는 방이 아니라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를 더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할 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 자랑을 제 입으로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이거 양쪽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난 대선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많이 올랐길래 그쪽을 얘기 많이 해드린 거고 실제 우리 방은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대선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선주 얘기만 듣다가 자기들이 이제 막 이제 비싸게 사놓고 떨어지니까 실망해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잖아요. 전문가 하면서 저는 대학교 전공이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뒤지진 않습니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기들 이제 유리한 것만 이제 빼내가려고 하다 보니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급등한 게 어디냐면 흥구석이 요건데 제가 지난번에 그 공방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자재 관련주를 좀 사놓고 있어라, 그죠? 네. 특히 이런 거 흥구석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쪽이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간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한 10분 남았죠. 자, 지금부터 편안하게 잘 들어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아무리 급등을 해도 테마주가 가잖아요. 이게 왜 가냐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는 뭐냐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 있는데 이란 대사관 바로 옆에 건물이 이란 영사관이래요. 영사관. 대사관하고 영사관은 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붙어 있대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란 영사관만 이스라엘 공군이 와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는 고급 이란 고위 장성 둘인가 죽고 여러 명 죽었대요. 거기 있는 거 알고 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주변 국가 테러를 지원하는 그 고위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란이 항상 하는 행동이 뭐냐면 복수하겠다 이래요. 복수하겠다. 그 아까 뭐 그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란이 유엔 안보리에다가 우리 이스라엘이랑 전쟁하겠다고 뭐 통보했다나 뭐 그런 뉴스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중에 급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문자 번 회원들은 모르시겠지만 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낮에 조만간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걸 가지고 난리를 지길 것 같다. 왜? 미 연준 의장이 뭐 활용하려고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나 곡물이나 가스 이런 거 잘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제 이란 영사관 공격이 우리나라 장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알려졌었어요. 이미 나온 뉴스였는데 흥구석유가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죠. 1등으로 4%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같다고 하는데 그 말도 거짓말인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장 시작 전에 뉴스 나와서 4% 뛰었는데 1시간 동안 못 갔어요. 잘 보세요. 1시간 동안 그게 다였다니까. 못 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돈 들어오고 조금 올려놓고 한 4시간 시간 끌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뉴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세력이 그냥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테마주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가고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반드시 떨어지고 뉴스 안 나오면 안 가고 그런 줄 아시죠? 아니에요. 세력 마음이에요. 테마주는 있잖아요. 포장이에요. 포장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재료가 있는데 아침에 세력들이 이거를 포장해서 팔어 말어 그랬던 것 같아요. 비유를 들어보면 그래요. 팔어? 포장을 해? 할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한번 해볼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상한가 되게 잘 들어간 게 계단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상한가는 잘 들어가는 상한가예요. 내일도 약간 기대는 좀 돼요.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한국석유라고 있거든요. 한국석유는 아침에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얘는 아침에 얘는 한 2% 아주 미약하게 상승 출발해서 거의 한 2시까지 5시간 동안 놀다가 마지막에 흥구석유가 상한가 간 걸 보더니 오이씨 나도 가야지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원래 그래 얘네들. 상한가는 못 갔는데 그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중앙연합뉴스가 여기도 이제 하루 종일 놀다가 한국석유도 가네? 나도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 뒤에서 가스 있죠. 가스 GSE 얘네들도 잠깐만 쟤네 액체들 가는데 우리 가스잖아. 우리도 가자. 으쌰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올라가고 그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서 중동 쪽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중동 쪽은 저기 기름이 먼저 가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 얘기 나오면 거기는 가스가 먼저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 쪽은 액체, 저기 북쪽으로 하면 기체. 그리고 중동 지역이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농업이. 이쪽에 문제 생기면 곡물.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살짝. 분짜 틉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한일사료 분짜도 좋아요. 네. 추천하는 거냐고요? 나 추천 안 해요. 근데 그냥 좋은 거는 어쩌다 한 번씩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죠? 네. 알아서들 해석하시고.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놨네. 네. 신성홀딩스가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이놈이 바람을 폈잖아, 그죠? 네. 여기는 곡물 수혜주였는데 여기 보시면 조국으로 바람이 나서 갔다가 아니 바람 났으면 가서 잘 살든가 그죠? 다시 곡물 관련주로 또 그죠? 바람을 또 폈어. 네. 지금 이래저래 둘 다 안 가요. 양쪽 다 얻어먹고 있어. 바람을 피면요 사람도 바람을 뭐 폈다가 또 피고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걸레지. 우리 그런 사람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걸레라고 하죠, 그죠? 네. 얘도 걸레인 거예요.
신성홀딩스는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테마주로서는 얘는 걸레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 중에 왜 그렇지 않아요? 남자 여자 다 떠나서 그죠? 네. 물란한 사람들을 보통 걸레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됐다니까. 네. 신성홀딩스는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네. 회사는 괜찮습니다. 회사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조국으로 갔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한 번 저기 갈아탈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삼보산업도 갈아탔다가 지금 이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에서 조국으로 갈아탔다고. 그죠? 네. 이상하게 이건 무슨 저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경험상 보면 끝이 안 좋아요. 네. 참고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란이랑 이스라엘 중동 관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것만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휴니드 있죠? 방산주도 움직였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한 세트라 그랬죠, 그지? 세트. 중동 전쟁 얘기 나오면 기름, 가스, 먹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 하나 더 있죠. 홍해 쪽에 문제 생기면 물류. 요거 다 같이 봐야 된다. 네, 보시면 돼요. 이란은요 좀 비겁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보복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더라도 지가 안 하고 주변 사람들 이용해서 할 가능성이 커요. 테러를 일으키겠지. 이란이 되게 저기한 것 같지만, 북한이 되게 저기한 것 같지만 겁이 많아요. 그 나라들이. 겁이 많다. 아무튼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요럴 때 갔어요. 언제?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 터졌을 때, 예멘 후티 반군이 난리지겼을 때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이란하고 파키스탄 쪽이 미사일 날아다닐 때, 네, 그때 갔었죠. 아까 신성홀딩스 똑같고 한일사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었거든요. 한일사료 어디 갔지?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흥구석유 여기하고 여기서 갔어요. 갔죠?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 더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가려면, 자, 간다 못 간다 이걸 따지지 말고 가려면 어떤 조건이 이제 형성이 되야 되냐면, 언론에서 뉴스 많이 나오면 됩니다. 실제로 이 종목들이 안 갈 때는요, 안 갈 때, 여기 안 갈 때 있죠? 이스라엘하고 가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심해졌었고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해지고 확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갔다고. 왜 안 갔을까요? 뉴스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언론은 투명한 언론들이 아니에요. 뉴스가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가 나오니까 세력들이 포장해서 올립시다. 그래서 올린 거예요. 즉, 제가 이 설명을 지금 왜 이렇게 좀 길게 자세하게 했냐면, 테마주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 지금 간다 안 간다 가잖아요. 세력도요, 이거 올려갖고 시도해봤자 이거 별로 올리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겠다 싶으면 안 올려요. 잡초도 있죠. 미물인 잡초도 한겨울에 자기가 지금 싹을 틔웠다간 얼어 죽겠다 싶으면 싹을 안 튀죠. 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근데 걔네들도 아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끔씩 이제 미친 개나리들이 있긴 하지만 어지간히 얘들도 안다는 거예요. 세력도 알아요. 근데 지금 싹을 틔운 거거든요, 이게. 그럼 뭐예요? 테마주 가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왜? 왜겠어요? 삼성전자 올라오겠다. 지수 안 빠지겠구나. 그리고 개미들 다 나갔으니까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흥구석유가 상한가에 간 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가장 심한 매물대가 어디겠어요? 여기거든요. 여기잖아요. 거기를 그냥 밀고 들어간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석유도 매물대가 어디예요? 제일 심한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그냥 돌파해버렸어요, 그냥. 그럼 뭐예요? 2월달, 3월달에 수익 안다고 자꾸 종목들이 떨어져서 힘드셨죠? 그걸 참으면 나중에 복이 될 거라고 그랬죠? 무슨 복? 매물대가 엄청나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뭐 10m짜리 두께 콘크리트 벽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 정도의 매물대인데 그냥 진짜 2mm짜리 합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들도 얍 하면 깨질 정도. 힘들었기 때문에 2, 3월달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3월달이 지나고 상패 시즌이 끝나고
3, 4월, 5월이 되면은 종목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털려서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걸 겪으면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시고 견디신 분들이니까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이 필요하고 리딩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회원으로 빨리 들어오시고 난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서 안 되겠어요. 끝나면 올게요. 그러신 분들은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고 아셨죠? 네. 오늘도 저기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어제 그 얘기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눌러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다 보면 40분 그냥 또 금방 갑니다. 그죠? 네. 자, 제 뒤에 이제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셨네. 그죠? 오늘 왜 코스피는 좀 올랐는데 코스닥은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 바이오주들이 좀 무너진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단기 하락이기 때문에 지수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지금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도 봄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눈치를 못 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매집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제2의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도 나갈 거고 또 개별주 테마주도 좋은 거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추천이.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을 내세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